비유동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파트입니다. 교재는 143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비유동자산에서는 우리 개발비와 무형자산의 상각의 개념에 대해서 추가로 배울 텐데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형자산의 정의 부분 보면 무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인 건 유형자산과 동일하죠. 하지만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형자산의 주요 개정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다시 복습해보면 영업권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그리고 유리한 위치 등을 동종 타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해서 내가 장부에 영업권 이렇게 적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 결합 등으로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장부에 영업권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권들은 이제 이러한 개정 과목으로 써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은 개발비입니다. 이 개발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개발비는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돈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썼으면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죠. 자, 어떠한 경우에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 다음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돈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을 했지만 무형자산으로 충족되지 않은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용,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 무형자산 이라고 하는 개발비, 개정 과목을 쓰게 된다. 즉,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데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등의 활동을 개발 단계로 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무형자산 조건 충족하면 개발비. 충족하지 않거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면 경상연구개발비 그리고 또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부 다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분개 풀어볼게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취득했을 때는 산 가격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면 다 더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허권을 20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등록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특허권을 취득했으니 차변의 특허권 그리고 200만 원 취득했는데 추가적으로 10만 원 들었죠. 그러면 2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매입했으니 대변에 현금 2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애플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등을 구입했을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 수표,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라고 당좌 예금 3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지금 3번 보면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자, 연구 용역비인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개발비 100만 원. 만약에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 과목과 함께 같이 받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무형자산에서는 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각의 정의,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측정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상각의 특징은, 자, 이론 문제로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무형자산의 상각에서는 잔존가치는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영원이라는 거죠. 잔존가치가. 그 다음 두 번째,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의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 정액법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각 기간은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의 상각의 특징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상각을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냐 보니 무형자산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정액법으로 한다고 했죠. 정액법식을 보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가 0원이라고 했으니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로 계산을 하면 정액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미상각 잔액, 즉 장부가액에서 잔여 내용연수만큼, 남은 내용연수만큼 나눴을 때도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회계 처리, 상각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그 누계액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상각을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 무형자산 상각을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즉, 내가 만약에 개발비가 상각이 됐다. 그럼 대변의 개발비, 이렇게 개발비를 직접적으로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그림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개발비를 취득원가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이니 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1년도에 개발비를 이렇게 취득하고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개발비 이렇게 100만 원 적혀져 있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지금 X 1년 12월 31일에 이제 상각을 해야 할 때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이렇게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하게 되면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2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적으로 생각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개발비라고 써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직접 지워버리는 거죠.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X 2년 12월 31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개발비를 직접적으로 지워서 최종적으로 X 2년 12월 31일에는 60만 원의 개발비가 장부에 이렇게 적혀져 있게 되는데,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이제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럼 X 3년 12월 31일에 무형자산 당기 상각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나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야 라고 주면 당연히 그래? 잔존가치 0원이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서 곱하기 5분의 1 하면 20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무형자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줍니다. 나 지금 장부가에 60만 원이고 잔여 내용연수 3년이야. 이거를 알려주고 우리 보고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감가상각비식만 계산하고 있으면 감가상각비 정액법으로 하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1인데 취득원가도 안 알려주고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쳐도 총 내용연수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발비, 즉 여기 나와 있는 개발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무형자산의 특징 때문에 장부가액에다가 남은 내용연수, 즉 60만 원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은 20만 원이다. 자, 이렇게 20만 원이라고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개발비를 직접적으로 대변에 적어서 개발비 20만 원 적어서 직접 상각을 해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20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4번 판매 가능성이 무형자산 인식 조건이 아니고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돼야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 우리 개발비라고 인식하는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비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었죠. 영업권만 내부적으로 창출했을 때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틀린 표현이고, 나머지는 올바른 표현이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자,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기업의 프로젝트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비, 우리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 활동, 이거는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활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개발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볼게요. 7번은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틀린 게 2번이죠. 일반적으로 상각 기간은 최대 4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보시면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최초로 장부에 적을 때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그 돈 주고 산 금액 그 원가로 장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아니다,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 그리고 분계와 상각, 그리고 관련 이론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무형자산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는 8000번 뽀송테크 주식회사로 들어와서 일반 전표 입력에 4월 21일부터 입력해 볼게요. 1번 4월 21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냈다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 특허권,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특허권, 금액은 50,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4월 22일이죠. 날짜 변경할게요.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 개발과 관련된 돈이 들어갔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개발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만약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점,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개발비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